시켜. 법대로 해. 오늘 이 꼬꼬부부 이슈가 타이틀이래요. 남편의 충격 제안, 소름 돋는 성적 취향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? 그죠. 근데 이거 은근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내 배우자의 성적 취향이 너무 이상하다. 나는 이거를 약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혼을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? 이게 궁금하신 그쵸. 것 같아요. 벌써 세요. 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스와핑을 하자는 남편.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부부든 연인이든 이제 두 사람 간의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다른 커플이 개입을 해서 파트너를 바꾸어가지고 상대를 바꿔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우리는 스와핑이라고 하죠. 근데 남편이 우리 결혼 생활이 여보 조금 너무 무료한 것 같아. 스와핑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? 결혼 상대를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? 40대 여성이었다고 해요. 이 여성이 남편한테 이런 제안을 듣고 살지 못하겠다. 이혼을 좀 하고 싶다라고. 이 아내도 바로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. 처음에는 네. 농담인 줄 알았대요. 농담인 줄 알겠죠. 네, 남편이 SNS에서 그 상대를 찾았다.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주면서 제안인지 강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면은 이 부부가 결혼 3년 차래요. 그 결혼 3년 차에 무슨 결혼 생활이 무료예요. 한참 신혼일 때인데요. 근데 어쨌든 조금 늦게 결혼을 하셨대요. 남편 나이는 45, 여성분 나이는 42이었대요.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결혼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만났을 때부터 약간 그 남편이 이제 성관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들이랑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.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적 취향이 평범하지가 않아서 부부관계 횟수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.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부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부부가 얘기를 나눴나 봐요. 그러다가 나온 게 이 남편이 스와핑 얘기를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.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. 그 아내한테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선 넘은 거죠.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인데 그렇죠. 이 아내도 이제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모른 척하고 있대요. 근데 문제는 남편이 지금 식당을 운영 중인가 봐요. 네네. 그 식당에 돈을 3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을 좀 돌려받으면서 이혼할 방법이 없겠냐. 이제 이게 고민인 거죠. 왜 스와핑 이렇게 권유할 때 남편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맞긴 맞아. 처음에 그 제안을 들으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. 그러면은 당신 무슨 소리야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. 말을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계속 그걸 좀 하도록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말이 좀 웃겨요. 보면은 스와핑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원래 여보 스와핑 원래 왕족이랑 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속력 다지려고 동질감 위해서 한 거야. 이거지 보통 평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왕족들이 하던 거야. 이러면서 이거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.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내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절대 싫다 이렇게 했대요. 미쳤어, 당신 미쳤어,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보 당신은 속이지 마. 우리 자유로워지자. 얼마나 황당해요. 아니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소름이 끼치셨대요. 진짜 소름 지금 말만 그 사람 봐도 소름이 끼쳐요 진짜.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제가 우리 이 꼬꼬부부 관련된 사연들 진짜 많이 했잖아요. 네.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자꾸 현기증이 나는 것 같은 경험을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. 약간 아찔하죠.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. 와 진짜 어떻게 해요? 이혼이 될까요? 어떨까요?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뭐 이런 업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형법상으로 사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를 살펴봐야겠죠. 왜냐하면 이혼이 되면 그걸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남편의 권유인지 강요인지 뭐 제안인지
네네. 굉장히 모호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여요.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라는 게 있죠. 그렇죠. 그거는 네. 840조 1항의 부정한 행위를 네. 이혼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제 결국 그 말인즉슨 부부간의 그렇죠. 정조 의무를 네.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, 이런 제한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제한이나 이런 준비 행위 자체가 그렇죠. 이미 이 정조 의무에 반한 것과 다름없는 거죠. 거기다가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. 네, 네. 않고 있으면 결국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 당연히 그렇죠.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아무리 네. 제한이라도 이게 싫은데 자꾸 제한을 하고 권유를 하는 건 결국 강요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정조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완전 신뢰관계 파탄 충분히 될 수 파탄이죠. 있을 네. 만하죠. 맞아요. 그러면 네. 이혼 사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굳이 뭐 스와핑 문제 아니더라도 뭐 이제 성적 취향이 좀 달라요. 나는 남편의 성적 취향을 혹은 부인의 성적 취향을 이해를 못하겠다. 좀 싫다. 단지 한 요 정도 이유로는 이혼이 될까요? 그 정도는 사실 흔히 말하는 그건 일종의 성격 차이로 뭐 일단 봐야겠죠. 그렇죠. 네, 근데 네. 그게 너무 심하다든지 네. 용납할 수 없는데 일방이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강요나 일방적인 어떤 행위가 학대에 이른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소지가 있죠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성적 취향이 달라. 그래서 이혼을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그렇다면 어렵고. 뭐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네, 있지만,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취향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게 나한테 고통으로 돌아온다든지 스트레스 요소가 된다든지 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. 제가 이제 한때 그 뭐 이상성욕 이런 거 이제 조금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느라고 좀 봤는데 진짜 놀랐던 게 두 사람의 어떤 그 성관계에 다른 남성 혹은 다른 여성을 이제 개입시켜가지고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3인이 함께 성관계를 가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초대남 초대녀라고 한대요. 근데 그런 거를 구하는 카페가 따로 있더라고요. 초대남 구합니다. 뭐 저희 커플은 혹은 저희 부부는 연령 어느 정도 떼고 저희 커플이랑 같이 하실 초대남 구합니다. 초대녀 구합니다. 혹은 그렇게 할 사람이 저는 어느 정도 뭐 신장에 뭐 어떤 체격 조건인데 초대남 할 수 있다. 초대녀 할 수 있다. 바라시는 커플분들은 연락 달라.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네. 그거는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에 의한 거잖아요. 합의가 있는데. 근데 그거를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. 문제는 두 사람이 뭐 같이 뭐 알아봤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성적 취향이 딱 맞아가지고 좋아 너도 그래 볼래? 나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하는데 일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폭력을 좀 일삼는 사람인데 아내가 그래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런 거 초대남 혹은 초대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내가 어쩌겠어요. 따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이게 거잖아요.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이건 사실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고,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면 그거는 그들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렇긴 이 하죠. 케이스를 보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. 비상식적이죠. 본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닐 확률이 훨씬 큰 이거 취향이라고요. 이거는 아내가 거절했다고 그쵸. 하잖아요. 설령 속으로 자기가 약간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내 배우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이런 그러니까요. 걸 입 밖으로 낼 뿐더러 심지어 입 밖으로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설득을 시킬 생각을 대체 진짜? 어떻게 할 수 있는지. 남편이 이거 계속 설득하는 남편 모습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, 진짜. 저 인간이 천년의 사랑이어도 식을 것 같아요. 네. 진짜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을 것 같아요.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. 이거는. 네. 이런 사유가 이혼이 가능할지도 궁금하지만 이혼이 가능하다면 네. 이 남편이 식당 운영한다고 내가 그렇죠. 3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. 이 부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. 네네네. 이제 이것도 또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. 그렇죠. 네. 근데 사실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 이런 걸 썼으면 뭐 문제 될 게 없겠지만 부부관계에서는 흔히 증여의 형식이죠. 결국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 가 인정이 돼야겠죠. 근데 네네. 지금 혼인 기간이 사실 3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이 가계 소득을 누가 주체적으로 많이 소득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
게 없기는 해 보여요. 예,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셔서 네네. 최대한 이 3억을 반환 받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내가 투자금이라고 해도 남편한테 막 차용증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. 혹은 뭐 이제 투자한 돈이다 이거 확인해달라는 어떤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걸 잘 받지는 않으니까 맞아요. 그게 약간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가게 운영하는데 아내가 잘 해보라고 준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재산 분할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.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은 이혼을 해주세요.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해주세요.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혼 사유가 이 사람한테 있었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너무 많이 입었으니 재산 분할과 별개로 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해 주세요를 보통 한 세트로 많이 청구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이 경우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냐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혼도 되고 재산 분할도 인정이 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정신적 파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게 정신적 손해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판결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남편이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강요를 했다 아니면 뭐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네. 뭐 나를 거의 실행에 아까 말씀하신 네.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, 나를 어디로 네. 끌고 데려가서 몰래 할 뻔했다 뭐 약간 요런 증거까지 없으면은 위자료까지는 다 인정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케이스다. 결국 이게 뭐 스와핑이든 뭐 초대남 초대녀든 그 형태상 내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내 배우자 혹은 하여튼 내 커플 내 파트너한테 노출을 시키거나 또 혹은 내 파트너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목도를 하거나 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, 상황적으로. 그걸 도대체 왜 원할까? 근데 그거는 약간 정말 뭐 덜하면 취향의 문제인 거고 네. 그게 심해지면 성독착증 그래요, 맞아. 이상성형 조금 네, 해당될 것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내 파트너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. 내가 사랑하는 남자, 내가 사랑하는 여자.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맺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화가 날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. 사실 이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뭐 스와핑이나 초대 남녀 이렇게 하는 거를 할 때 내 파트너를 안 사랑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. 내 파트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는 그렇게 맺어보고 싶다라는 거여서 저는 도대체 그 사고 구조가 너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취향의 궁금해요.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.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상대방이 하다못해 식습관도 상대가 싫어하는 거 나만 좋아하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. 맞아요. 예.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, 부부관계에서 정말 신뢰와 직결되고 행복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기 일방의 취향을 상대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그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애정의 문제를 떠나서 배려의 문제인 거죠. 인간으로서 맞아요. 존중하는 마음, 배려하는 마음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촬영 있잖아요. 촬영. 커플이든 부부 사이든 촬영하는 거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뭐 동의가 이제 안 되면 분명히 문제인데 나름대로 찍는다는 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보면은 주도적으로 한 명이 찍겠어라고 하고 한 명이 좀 마지못해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그러면 뭐 요즘은 보통 커플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찍으니까 라고 하면서 싫은데도 따르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. 분명히 이것도 나름대로 어찌 보면 이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적 취향이나 이런 문제랑도 또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거 거부하면 저 상대방이 좀 싫어하면 어떡하지? 혹은 만약에 연인 관계다 이렇게 하면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하지? 뭐 부부 관계라 그러면 괜히 저것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뭐 다른 걸로 속 시끄럽고 부부 관계 안 좋아지고 우리 가정 시끄러워지니까 좀 마지못해 따르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. 스와핑 거절하는 거나 촬영 거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싫으면 이게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권유를 하면 안 돼요. 내가 그리고 싫다는 거를 계속 그걸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
잘못된 거예요. 하는 사람이랑은 어떤 더 깊은 진지한 예. 관계를 맺기 사실 어렵지 어려워요. 않을까. 네, 예. 맞아요.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관계가 좀 잘 유지되는 거에 좀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연인들, 커플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만큼 중요하죠. 이런 부분들이. 이 소름 돋는 성적 취향. 그래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이혼 사유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. 결국은. 맞습니다. 예. 이게 좀 정말 너무 충격과 공포네요. 네, 너무 황당한 이런 사연 한번 또 네. 우리 꼬꼬부부에서 살펴봤네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